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장마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 동해안이 걱정입니다. 이미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레까지 최고 그만큼의 비가 더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입니다. 강원도 현장 연결합니다. 자, 강경모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강릉 주문진 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까지 세차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만 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부터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인제 향로본 397, 고성 미시령 387.5, 강릉 148.2mm 등입니다. 삼척에선 오전 한때 시간당 73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속초와 고성, 양양 등의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새벽 3시 반쯤 평창군의 한 야영장에서 나무가 텐트를 덮쳐 야영객 3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강원도는 비상급무에 들어가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에 나섰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도심은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1시간 넘게 쏟아지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부산은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은 다음 날 부산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차들이 엉금엉금 지나갑니다. 교차로엔 물에 잠긴 차량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불어난 물은 버스 내부까지 들이찼습니다. 밤사이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일대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좀 문 닫지 그러면 얼마나 겁나노. 전기불은 깎이고 깜깜한 데서 물 뿌내고. 밤사이 소방당국에 신고된 비 피해 신고는 200건이 넘고 침수된 차량도 140대가 넘습니다. 지하철역이 침수되면서 한동안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해 옹벽이 무너지면서 밑에 있던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막 그냥 쾅 소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이게 번개 소리인지 뭐인지 몰라가 나와 보니까 담벼락이 넘어갔더라고 이미. 밤 9시부터 자정 사이 불과 3시간 만에 호우가 집중됐고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대와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시민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한숨만 나옵니다. 워낙 피해가 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겁도 나고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 해야 되나요? 넋을 놓고 있는 상태이신데. 부산시는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300여 곳에 대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이 지하터널에 들어섰다가 갑자기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차량 속 시민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6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가 났었는데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도로 통제도 늦었고 배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서 차량들이 물길을 헤치고 지나갑니다. 5분 뒤 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운전자는 차 지붕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천천히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우리도 생각을 못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38분쯤입니다. 이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들이치면서 2m 넘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6대가 물에 잠겼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6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벽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로 통제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신고 20분 전 터널 인근을 수색하고도 침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서야 통행을 통제했지만 이미 차들이 닫힌 뒤였습니다. 부산시는 사고가 날 때까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지하차도 통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부산에선 6년 전 비슷한 사고로 2명이 숨진 이후 시는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는 등 대책들을 내놨지만 이번 폭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량이 일시적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의뢰가 끊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연재해 현상으로. 경찰은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인지 따지는 한편 당시 배수시설이 정상 작동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보통 장마는 7월 초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올해는 늦게까지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한 달 넘게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다 불타는 시베리아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연기로 뒤덮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시베리아입니다. 올해는 이상 고온에 대형 산불까지 잦아 러시아 극동 베로호얀스크에선 38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고 지난달엔 무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온실가스로 시베리아가 달아오르면서 나비 효과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이 때 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고온 때문에 시베리아 상층부의 찬 공기층이 풀려 중국과 우리나라 주변에 자리 잡으면서 장마 전선이 꼼짝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겁니다. 남부 지역으로는 실제로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28일까지 남부 지방에 장마가 영향 준다고 한다면 거의 48일간 장마가 있는 거죠. 중국에선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4,5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1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밤 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에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달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낮아 선선했습니다. 장마비를 내렸던 정체전선은 다음 주 중반경에 북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기상청은 장마에서 벗어난 다음 달 초부터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 등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